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사무의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일권 5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86호 평택시 사무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출장소장에게 임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를 변경해 사무의임이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쪽 안 별표 2는 일자리 경제과 신재생 에너지팀, 에너지관리팀이 기후에너지과로 소속 변경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팀 소관, 전기사업법에 관한 권한 등 3개 사무와 에너지관리팀 소관, 고압가스 안전관리 등 6개 사무의 소관 부서를 기후에너지과로 변경한 사항이며 미래첨단 산업과 분과에 따라 공장 설립에 관한 의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기업투자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8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종교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도서관, 평생학습을 전담하는 교육국을 신설하고 전문화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교육국과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고 사업소인 평생학습센터, 배다리, 안중도서관, 3개 사업소가 본청 보조기관으로 변경되어 기존 1실 7국 77과 3직속기관 7사업소 2출장소에서 1실 8국 81과 3직속기관 4사업소 2출장소로 개편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쪽의 안 제3조는 신설된 교육국과 명칭 변경한 기후환경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7조는 노사협력에 관한 사무의 소관부서를 기존 일자리 경제과에서 기업투자과로 변경함에 따라 기획항만경제실과 미래도시전략국의 소관 분장 사무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와 별표 2에서는 교육국 신설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을 교육국 소속으로 하고 기존 사업소인 평생학습센터,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을 본청부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8쪽의 안 별표 6은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국 및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따라 4급, 5급 정원이 각 1명씩 증가하여 4급은 16명, 5급은 112명이 되고 6급 이하는 2명 감원으로 2186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행정기구를 개편하였기에 총 정원은 2369명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88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부지역의 도시개발에 따라 변화된 여건에 맞춰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생활권이 단절된 현덕면 방충리 일부를 포승읍 신용리로 편입하고 화양지구 도시개발에 따라 구역 내의 행정구역을 현덕면 화양리로 통일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편익과 평택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89호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 학부모들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사립 유치원의 교육 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학부모들이 사회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유아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목적에 맞게 근거법 표시를 변경하였고, 안 제7조 제7호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의 건입니다. 개정 사유는 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개정 의결에 따른 시의회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소관 조례안 및 보고의 건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사무의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자리 경제과에서 기후에너지과로 가면서 이 위임 사무가 이제 일로 기후에너지과로 이제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전기 안전관리법에 관한 권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관한 권한, 전기 사업법에 관한 권한, 이거는 그 성격상 건축이나 이쪽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이건 기존에 네. 예, 일자리 경제과에서 했었나 봐요? 예, 일자리 경제과에서 에너지 관리 팀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아니죠. 신재생 에너지 팀에서 신재생 했던 에너지 업무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권한들이 기후 에너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가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건축 허가나 이런 쪽, 뭐 시설물 관리하는 쪽 이쪽에서 해야 되는 사무가 아닌가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기후에너지과 이제 전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요? 예, 그 전기직이 있어가지고 그 전기 사업법이나 각종 이제 승강기 안전관리라는 이제 그쪽 담당 부서가 이제 전기 쪽에서 하는 게 맞고요. 네. 기후 쪽은 좀 환경 쪽하고 에너지 쪽하고는 조금 환경 쪽하고는 조금 여기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전기직이 있다. 전기직으로 하시는 분이. 예.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이게 그 사무가 이제 뭐 토지 등의 전기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등의 출입 허가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과태료 부과징수하고 승강기 운행 정지 명령하고 이런 사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의견 드려보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네, 지금 그전에는 이제 일자리 경제과에서 계속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뭐 어떻게 됐든 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뭐 소관부서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소관부서 보면 이제 기획항만 경제실 일자리 경제과에서 환경부 기후 에너지과로 이쪽으로 이제 일부 위임 사무가 18건인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사무 변경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 가스 관련된 이 부분이 아마 일자리 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팀에서. 근데 이제 기후 에너지과가 다 넘어가면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팀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후 에너지과로 다 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이제 저번에 그것 때문에 이 차질이 없게 이제 어수선하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막 변경이 돼가지고 아마 저번 달 정도 되니까 많이 이 부서 이동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상반기에 막 추진되는 업무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통신 장비도 뭐 이런 게 다 이 새롭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업무에 혹시 차질이 생기지 않나 이제 이런 게 좀 우려돼서 그 관련돼서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그 좀 잘 관련 부서한테 전달 잘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사무의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걸 좀 보면은 이 저희가 이제 어떤 국이 전에 이제 개편 전에는 뭐 일실 7국 77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일실 8국 국 하나가 신설되고 이 4개의 과가 신설되는 것 같아요. 4개의 과가 신설되나요? 어떻게 맞나요? 과 신설은 한 개의 한 개. 과고요. 본청 소속 과가 3개가 더 이제 되면서 총 4개의 과가 본청 소속만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뭐 이제 국이 하나 생기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4급 정원이 한 명이 증원이 되고 늘어나고 5급 정원도 한 명 늘어나고 6급 이제 팀장급 되시는 분 팀장님 분 2명이 이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까? 6급 이하에서 저희가 이제 그 정원 조정은 예, 예. 이제 9급에서 좀 여유가 있어서요. 그 9급에서 이제 변동을 하는 거고요. 변동하면서. 예. 요거 이제 수를 좀 맞추는 것 의미이고 뭐 9급을 당장 뭐 거기에서 정원을 빼면서 현원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 이 복지과하고 장애인 복지과로 이게 분과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 상당한 업무량이 있었던 걸로 같아요. 지금 보면 복지 뭐 분야 쪽으로 워낙 많은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가만히 된 건가요? 예, 그 이전부터 이제 여러 의견들이 노인하고 장애인 업무가 좀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시설 관리라든지 계속 그 복지 서비스의 그런 질이라든지 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겠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예, 이번에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도 공무원 정원이 어떻게 됐든 2,369명 현행으로 돼 있는데 이 더 이상 뭐 늘릴 수 있는 뭐 방법은 뭐 저희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임금이든 뭐 여러 가지로 걸려서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기준 인건비는 지금 행안부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고요. 예. 실국은 그 작년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그 인구수에 따른 실국 설치 수는 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실국 수는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현재 의회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가 이 교육국이 신설되면서 아마 도서관이나 안중도서관 이런 게 교육국 쪽으로 들어간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좀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들도 뭐 그거에 따라서 아마 조정이 시의회에서도 좀 일어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소관부서가 그거를 좀 고려를 뭐 사전에 좀 말씀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이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그거는 저희가 지난달에 위원님들께 사전 이제 설명을 좀 방문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제 거기
이 소관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의견을 내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일단 요 기구 개편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뭐 평택시 같은 경우가 워낙 인구 증가도 많고 이 광범위하게 발전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워낙 업무량 자체가 급속도로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기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잘 분리되거나 이렇게 정리가 지금 안 되고 과도기적인 것 같아요. 대도시, 예를 들어서 뭐 한 80만, 100만 되는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좀 중복돼가지고 좀 맞지 않게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이 시청에서도 나름대로 이쪽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좀 혼합적인 부분 어디 부서에 가고 어디 국에 가야 되나 이게 아직 정리는 완벽하게 좀 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지금도 뭐 나름대로 그거의 일환으로 분리해가지고 아마 개편하신 것 같고 추후에도 계속 아마 단기적으로 계속 이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 평택 같은 경우는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걸 관련 과에서는 잘 분석하시고 대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그 전체적인 저희 이제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 시 전체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좀 개편하고 조정해야 될 부분과 중장기, 그다음에 아예 장기로 해서 좀 개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 용역을 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도 여러 의견을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또 저희가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좀 잘 절충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잘 좀 조직 개편이 잘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향후에 저희가 이제 본청이 또 이전에 가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또 행정기구가 또 개편이 일어나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덧붙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교육국 신설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2024년 1월 1일 입법 예고가 된 사항입니다. 맞죠? 국 신설에 대한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24년도 1월 1일자로 입법 예고가 돼서 지자체의 권한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규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협의권도 폐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권이 폐지가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용역을 주셔서 이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자체장은 실국을 자유스럽게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맞죠? 네네. 이 자유스럽게 늘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매뉴얼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마련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없는데 매뉴얼이 있어야지만 이거를 견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조례가 갖고 들어오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만 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연구 용역에 담아졌습니까? 그런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담아졌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조직 전체 그 내용만 그 조직 개편안을 가지고만 얘기를 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면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만 반영이 된 거고 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이 부분에 실행됐을 때 어떤 성과치라든지 목표치에 대한 부분이 공정하게 나왔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인데요. 조직 진단은 하셨죠? 네, 저희가 뭐 전체적인 조직 진단이 어려울 때는 부분적으로 아니면 또 내부적으로 계속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행정을 그냥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실국의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왔으면 조직 진단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실국이 그 증설이 되고 감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화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없어요. 없는데 교육국을 신설하겠다고 오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라고 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 분석 및 진단 후 결과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서 나온 것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용역사에다 용역을 줄 때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를 기반한 조직 분석된 걸 가지고 용역 보고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빠졌었습니다. 빠진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조직 진단반이 구성이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조직관리팀이 있습니다. 팀만 있습니까? 네.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으면 객관성 있게 이렇게 실국이 앞으로 계속 편성이 될 텐데 그때마다 용역을 주실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빠진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자, 인사권이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방대하게 권한이 주어지면 그 반대적인 부작용도 분명히 파생이 됩니다. 그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시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시의회에도 아직 그런 어떤 매뉴얼화가 돼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자, 인건비 비중이 높고 고위직이 늘어나는 반면 하위직들이 줄 수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에서? 그 용역에서는 그 하위직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용역 내용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국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만 있는 거고요. 해야 되는 당위성만 찾아갖고 오신 거예요. 그럼 이 교육국 신설은 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과도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없을 거예요. 행정의 기본입니다. 국을 신설을 한다는 게 작년 24년 1월 1일자로 고시가 돼서 권한이 넘어온 만큼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위원회 구성, 위원회에서 역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고 이래서 교육국 신설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 비용 내지는 총 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내지는 과 단위를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럼 기준 인건비 준수율은 몇 %가 나왔습니까? 용역에서? 그건 용역에 담지는 않았고요. 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국 신설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 신설 관련해서 인건비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어요? 국장이 예. 생기는데 국장이 하나가 국이 하나가 생기는데 인건비 기준 인건비 변화가 없습니까? 기준이 변화된 거는 없고요. 예. 예, 약간의 비용에 늘었겠죠. 예, 비용은 약간의 조정은 있을 것 얼마나 같습니다. 늘었습니까? 그 부분은 계산하지 못했는데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평택시는 재정 자주도 대비 인건비 비율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이 하나 신설이 되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용역 한번 하시고 용역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희 해야 됩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신 거는 예산을 얘기를 하셨어요. 다 모든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저 또한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국이 하나 신설이 된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이 되고 중간 관리자들이 없어지고 고급 관리자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계속 시장님이 국을 신설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반대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정확하게 저희한테 이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습니다. 매뉴얼화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국이나 실이 신설이 된다는 거는 기준 인건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가 되냐는 것도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 시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못해서 시에 이렇게 재정난을 야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여다본 게 교육국 신설이었었어요. 그런데 매뉴얼도 없고 신설에 대한 앞으로 교육국 내지 다른 국이 또 계속 생길 텐데 어디에다 대고 이 기준을 삼고 갈 건지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거에 있어서 그 어느 부분도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이거 신설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그런 기준서가 마련될 동안 이거 보류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무조건 지자체장이 국 하나 생겨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용역 주고 의회 가서 보고하고 이거 해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평택시 행정이 이루어집니까? 64만을 책임지는 행정입니다. 작년에 운영비 건전성은 어땠습니까? 저희 국장님 24년도 제가 자료가 갖고 있는 게 없으시죠? 없어가지고요. 그거는 추후에 자료를 보고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너무 관행적으로 그냥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견제를 하고 매뉴얼화 되지 않으면 요번에 편성을 해드리고 다음에 안 해드리면 이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되는 거죠. 의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런 정책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준서를 만들고 매뉴얼화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만 국이 신설이 돼야 된다는 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용역이 절대값이 아니라고 본 의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은 여러분들 입맛에 얼마든지 맞춰서 용역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 기준서가 되는 부분이 없는데 무엇을 보고 이거를 요번에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드리겠습니까? 그럼 다음에도 지난번에 해주셨으니까 해주세요 이러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1월 1일자로 이관이 된 겁니다. 지자체장한테. 그러면 그때 그거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국 신설에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데 조직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경기도에서 행안위에서 차단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그쪽에서 받으니까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지자체로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반적인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진단을 하시고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국이 신설이 되면 1년, 2년, 3년 동안 이 국이 잘 신설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서도 만들으셔야 돼요. 그런 부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관이 되기 전하고 이관이 됐을 때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업무에 대해서. 그 전에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거는 위원회가 생겨야 되고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논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국이 신설이 됐을 때 그 기준서에 부합해서 해줘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이제 그 조직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지금 그 4급이 한 분 늘고 그다음에 5급이 한 분 늘고 6급이 2명 주는 거로 지금 6급 이하에서요. 6급 이하에서 네, 6급 이하에서 정원을 그 저희가 정원을 지금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좀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이제 6급 이하에서 2명을 줄여서 5급하고 6급의 4급의 정원을 좀 늘리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6급 이하 직원은 어디 부서에서 줄이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줄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 정원을 그렇게 전체 가지고 간다는 정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원에 어떤 조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정원이 지금
사실은 뭐 이 정원만큼 지금 직원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늘리는 겁니다. 조정할 여지가 좀 충분히 있다 거기서. 예. 그 지금 뭐 교육국 신설되는 데서 뭐 인원이 줄거나 그래요? 그건 아니고. 예, 없습니다. 교육국에는 지금 당초 인원보다는 지금 국장하고요, 국서무 자리 두 자리가 지금 증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노인과하고 장애인과 분리되면서 거기에 과장이 한번 5급이 한 번 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던 사업소, 그러니까 평택학습센터, 배다리 도서관, 안중도서관, 그다음에 이제 이 교육청소년과 이 흩어져 있던 이 조직을 교육국으로 통합을 했을 때 지금 도서관하고 평생학습센터 이게 지금 문화국제국에서 지금 소관을 했던 적이었었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도서관의 추세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문화예술 쪽이 좀 많이 좀 중시가 되고 있잖아요. 교육 쪽보다. 그랬을 때 이런 뭐 그런 타 국가의 그런 기능 연계나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는 건 아닌지 그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저희도 염두에 두고 좀 모니터링해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평생학습 그 기능과 도서관 기능을 좀 더 연계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일관성이 있고 시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교육 청소년과도 마찬가지로 교육하는 부분과 청소년들을 다루는 부서에 평생학습과 어떤 도서관의 기능이 같이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국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존의 이제 평생학습센터 기존 이제 현행 조례 평생학습센터는 이제 21조네요. 소관 사무에 시민의 교양과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두 번째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교육국으로 가면서 이 소관 사무는 이제 없어졌네요. 원래 이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런 소관 사무도 했었나요? 예, 이 사무가 이제 경제활동 촉진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네. 요거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3호에 보시면 네. 시민의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됩니다. 3호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3호는 이제 국 전체를 이제 사무를 좀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3호를 그냥 남겨놓고 지금 말씀하신 경제활동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내용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각 부서의 이제 세부 사무 내용에다 담으려고 이쪽에 개정안에는 뺀 거고요. 그래서 사무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이 시행규칙에 담을 거다? 전체 국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사무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요거는 시행규칙에 이제 각 부서의 분장 사무에다가 이 내용을 다시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던 이제 부서를 통합을 해서 이제 국을 신설을 했을 때 그런 뭐랄까 그 직원들의 업무 혼선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존의 사무 자체가 변경된 거는 아니고 기존의 사무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어떤 그 연계되는 각 그 부서끼리 이렇게 묶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한 이제 국장 밑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연계를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직원들이 무슨 소속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새로운 면이 있긴 하지만 업무 내용에는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전에 이런 그 용역을 통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건가요? 용역 결과에? 그 당시에 이제 교육국 관련해서 저희들이 네. 이제 용역 결과 때 보고회 때 네. 그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충실히 담으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네. 위원님들 중에 말씀하신 내용이 네. 평생학습 기능하고 도서관을 좀 연계를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요청을 하셨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다음에 이제 산업적인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시민들의 직접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복지, 문화 분야가 조금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교육국을 이번에 신설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이 교육국만 이렇게 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문화하고 교육을 같이 묶어서 좀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문화부서하고도 조금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었고요. 예. 지금 사실 경기도 지자체 내에 50만 이상 그 13개 시군 시의 그 상황을 좀 봤는데 좀 많은 시군이 그 이제 교육국을 할 때 문화 쪽에서 이렇게 많이 같이 이렇게 묶어서 국을 이렇게 편제를 한 걸 좀 저희들이 참고를 그렇죠. 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네. 지금 이제 저희 그 뭐 문화 국제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업무가 좀 있고 체육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흔들기는 좀 무리겠다 싶어서 예,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부서하고 그다음에 도서관하고 평생학습 이쪽만 조금 더 연계를 하는 걸로 이번엔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저 문화국제국에도 지금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체육진흥과에다가 이제 한민국제교육과가 이렇게 4개 과가 있는데 지금 뭐 그런 것도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뭐 체육 쪽도 교육하고도 연관이 되는 분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하고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래서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이런 지금 이제 다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이런 거를 좀 그렇게 급속 뭐랄까 그 절차 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소통하는 그런 공론의 장을 좀 같이 하고 같이 의견을 좀 나눴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들고 이제 뭐 예전에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는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조직 큰 국을 하나 신설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았다 하는 아쉬움이 좀 들고 약간 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의원 간담회 때는 이제 거기 자리에 넣지를 못해서 네. 저희가 의원님들 이제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이 있었고요. 3월달에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대체로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제기하지 않으셨고 대부분은 조금 이제 동의하시는 분위기여서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사례가 있다면 위원님들께 꼭 이렇게 공론회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막 바쁜데 이렇게 업무 보고하는 식으로 오셔가지고 막 하니까 그때는 그냥 대충 듣고 흘러갔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지금 아까 우리 김명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국을 또 신설할 이런 이 경우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소지도 있고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좀 주의를 좀 해가지고 검토하고 좀 같이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국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갑자기 좀 이렇게 좀 당황하는 의견들이 저희들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과장님이 어느 때인가 그냥 찾아오셔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만 하셨지 우리 그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장이라든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론화해서 이 국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이번 그 조례 이거 개정돼서 교육국을 신설하신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거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생깁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의 기관입니다. 이런 큰 교육국이 하나 신설되고 그러면 이게 의원들끼리 18명의 의원들끼리 저희들이 상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서 이게 국이 생겨야 된다 하는데 갑자기 저희들한테 뭐 개별로 찾아서 약간
지금 최재형 의원님 얘기했듯이 문 똑똑 두들기고 들으셔서 이게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예정인데 그렇다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언젠가는 또 한번 저희들 의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공론화장을 만들겠지 이런 의견들을 다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육국 신설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어떻게 지금 아까 김명숙 의원님 가서 얘기하시다 보니까 뭐 매뉴얼도 없이 교육 신설하는 그 이유도 아까 이야기를 잘 못하셨던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청소년 우리가 우리 위원회인 청소년과하고 평생학습, 배달이 도서관, 안중도서관을 이렇게 합쳐서 교육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과연 배달이 도서관이나 안중도서관을 우리 교육국에다 같이 한데 묶어서 이거를 그 매뉴얼을 정해서 이렇게 교육국으로 가야 되는지에 이런 문제도 좀 저희들도 좀 의아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제문화국 소관하고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게 의견들이 있습니다. 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교육 청소년 정책이라든가 교육 지원, 청소년 팀, 청소년 시설 운영팀, 장학관, 뭐 이렇게 평생학습센터 뭐 이런 게 다 이제 같이 연계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교육국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게 급하게 이렇게 과를 신설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안이 될 때는 우리 의원님들과 다 상의가 되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한대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견 상충을 해서 이런 오늘 조례가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당황성을 우리 의원들은 다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뭐 의원회에서 의견 조율해서 상정할 건지 뭐 할 건지는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나눌 거고요. 앞으로 이런 중요한 국이 생기고 이럴 때는 꼭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걸 신설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과정이라든가 해야 되는 이유 이걸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면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교육국 관련해서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또 지난번에 중장기 그 조직 운영 관련 용역을 할 때도 여러 의견을 좀 주신 면이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국을 좀 교육 관련된 정책과 또 청소년이나 어떤 우리 청년들의 그런 학습이라든지 또 평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방면에 있어서 조금 더 좀 신경을 쓰고 좀 중점적으로 좀 추진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교육국 신설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교육 청소년과 관련된 그 업무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나누는 어떤 평생 교육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도서관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어우러지면서 이것들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충분히 고려를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 충분하게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우리 의원회에서 상의해서 결과는 좀 나올 것이고 하여튼 애쓰셨고요. 수고하셨어요.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에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짚고자 다시 한번 좀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하신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적을 한 사항은요. 설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2024년 1월 1일부로 인사권이 굉장히 지자체장한테 많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사권이 굉장히 강해지는 지자체장에 대한 어떤 이렇게 계속적인 행위가 벌어질 때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고요. 지금 의회에서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고급 관리직이 한 자리가 더 생기면 중급 관리직이나 하위 관리직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까 어떤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의 눈높이에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의 어떤 그 질이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대민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고위직들이 늘어나면 행정의 질적인 면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떤 데이터화하고 매뉴얼하고 하는 부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오셔서 설명하신 거는 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장일영 과장님 일 잘하시는 거 저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다렸었던 거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갖고 오실지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했고 저 또한 그런 부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가 의회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안 한 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지자체장에 대한 권한이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늘리면 기준점이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미비하다, 이거 못 해드린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에 다시 준비를 해서 갖고 들어오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던 사업에서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법이 바뀌고 지자체장에 대한 어떤 인사 권한이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 이번이 기준점이 되면 다음에 안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오해를 살 소지가 아니고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되고 매뉴얼화해야 되고 조직이 정비가 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아직 미비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적인 좀 잠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뭐 조직 개편 이제 보면은 다른 지자체도 보면은 뭐 저희하고 유사한 데도 있고 100만 뭐 70만 50만 있는데 다 대동 소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중복돼 있고 다 달라요. 그 지자체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개편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구조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는 이제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정책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예요. 따지고 보면 그때그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행정 서비스 질도 낮아지고 이제 실무를 보는 집행부가 저는 더 잘 안다라고 봐요, 솔직히. 그래서 적절하게 하는데 소통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거고 당연히 조직 개편은 그때 맞게 이 분장을 하고 업무 분장을 하고 분과를 하던 분국을 하는 거는 적절한 시기에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평택시는 워낙 개발과 이 발전이 발빠르게 계속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냥 나름대로 서비스 질도 저하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인 전체적으로 뭐 이 공무원 수가 많다 그래서 뭐 행정 서비스 질이 좋냐 또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 저희가 기준 인건비를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업무 분장을 하면서 이 행정기구를 개편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분석하고 준비하시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집행부가 더 잘 알고 하실 거라고 믿고 추후에 뭐 이렇게 개편하실 때도 뭐 전체 사전에 좀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하셨듯이 개별적으로 오면은 잘 의원님들이 그때그때 바쁘시고 그러면은 파악을 못 하다가 나중에 얘기하게 되면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이 되니까
좀 이렇게 좀 조직 개편은 크게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평택 시민을 위해서 기구 자체가 다시 개편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준비하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를 좀 사전에 해주시기를 부탁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읍면동 리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시 읍면동 리 명칭 및 관할구역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뭐 제한 이유를 보면은 뭐 첫 번째 서부 내륙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뭐 이렇게 단절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구역 자체가 뭐 단절이 되면 뭐 일부분을 이 한 행정구역으로 편입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저 화양지구가 개발됨으로써 워낙 신도시가 개발됐는데 그 구역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근데 안중읍하고 거의 인접해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덕면 현덕도, 쪽에 예. 현덕면에 많이 예, 그 편입된 도시개발 그 편입된 지역이 워낙 현덕면 쪽이 많다 보니까 많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현덕면 화양리로 이렇게 이 명칭을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추후에 어떻게 보면은 안중읍 있고 현덕면 화양리 있고 근데 인구로 만약에 다 도시개발이 완료되면 인구도 상당히 많을 건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은 뭐 갖고 그게 이제 계신가요? 추후에 지금 고덕면에 이제 고덕동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거기도 이제 중앙동하고 일부가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제 이렇게 분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건이 이제 그렇게 되면 화양지구는 별도로 나중에 이제 그 여건에 따라서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럼 분동으로 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혹시 지금 보면은 거기가 안중읍이 있고 예, 예. 리가 있는데 예, 예. 이게 도시개발이 돼가지고 거기를 새로운 읍으로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안중읍으로 또 다시 편입시킬 수도 없고 그거는 그러면 안 맞고요. 별도로 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뛰는데 그 명칭을 그러면은 평택시 안중읍, 평택시 화양동입니까? 리입니까? 혹시 만약 이런 경우는 이제 저기 저 도시지역일 경우에 동이 될 수도 있고 거기는 또 도시지역 읍이 될 수도- 예, 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예, 물어보는 예. 거예요. 도시지역 외라 예, 예. 그게 지금 현화택지라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데 네. 거기도 이제 다 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그거는 거기가 여건에 따라서- 안중읍이잖아요, 예, 안중읍. 그렇습니다. 여건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인구가 만약에 화양리가 만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분리가 되든 분동이 되든 뭐가 네, 돼야 될 예. 텐데 예, 예. 현재로서는 분읍이 되면은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안중읍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안중 예, 동이 될 화양- 수도 있고요. 예, 동이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많은데 그거를 예. 잘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약간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동지역일 때하고 농어촌 지역으로 이제 읍이 될 때하고 교육적으로 이제 아니 그거에 대한 조금 지원도 있습니다. 그렇고 여러 여러 가지가 가지 이제 다르기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제 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민감한 이게.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대비해야 되지 네, 않나? 저희가 규정하고 네. 맞춰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읍면동 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한 이유를 보면 이제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사립 유치원 교육 환경 개선비 지원이잖아요.
요 환경비 개선 지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방과후를 하는 게 지금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가 특정한 시를 하나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하나요? 네, 지금 정규 시간이 그 유치원 그 9시부터 2시로 되어 있고 그 시간을 포함해 가지고 8시간 일일 이제 방과후 이제 교육 과정을 하고 있으면은 방과후 과정으로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방과후, 전반적으로 네.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데 유치원 내에 여러 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방과후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립 유치원에 20개 실이 있으면 그 20개 실이 다 방과후를 다 네, 운영합니다. 네. 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지금 36개였다가 이제 하나 폐업하고 지금 35개인데 다 방과후 교실을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이라면은 그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 환경 전체적으로 다 개선 사업으로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실일에 국한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립 유치원 전체적으로 뭐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만약 명목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 매번 신청을 어떻게 이 절차를 어떻게 기준을 삼습니까? 선정 기준을. 지금 현재는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기준은 이제 경년으로 경년. 예, 경년으로 저희 교육경비 보조는 300만 원. 이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사립 유치원에서는 3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들어오면 저희 이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제 심의해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하고 그럼 있습니다. 정액으로 그냥 300만 원이고 네. 뭐 예산 자체는 그러면은 그 한도가 없나요? 만약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은 교육경비 보조에서 이제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그럼 세워야죠.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신청하는 그거에 따라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우리 관내 유치원 등록이 한 35개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사립이 해당되는 데가 35개. 35개 전부 해당됩니다. 그럼 경년으로 한다 그러면은 15개, 18개 정도 되네요. 네. 18개씩 계속 저기 반복돼서 300만 원씩 경년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계속. 네. 그러면 이게 일정 부분 계속 이게 18군데가 계속 경년으로 300만 원씩 지원이 되면은 계속 개선이 다 될 텐데 이게 나름대로 좀 저도 이게 납득이 어느 순간에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2년에 한 번씩 300만 원이면 5년이면 5, 35, 1,500만 원 계속 2년에 한 번씩 300만 원씩 개선을 할 때 그냥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뭐 어떤 그냥 관련돼 가지고 판단 기준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돼 있지는 않고 그냥 들어오면은 거의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당분간은 그럴 걸로 보여지고 이제 추후에 그 수요에 따라서 그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이제 심의 과정에서 그거는 조정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환경 우리 방과후에 있는 어린 사립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다는 건 뭐 당연히 저도 뭐 동의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잘 쓰여지게 잘 개선한다 그러면 제일 좋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선정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잘 보고 판단하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9항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